혹시 제 3회 월급 들어보셨나요? 모르신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단열하는 부자 지호아빠입니다. 오늘은 노가다를 시작하시려는 분 혹은 노가다를 오래 하신 분들이 모르시는 제 3회 월급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단기 알바를 하신 분들은 연관된 사항이 아니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의 3회 월급은 뭐라고 하죠?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하지만 노가다꾼들은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가다꾼의 제 3회 월급이 뭘까요? 바로 그거는 퇴직금이에요. 자세히 말하면 퇴직공제 제도죠. 노가다도 이제 퇴직공제 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인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에 제3의 월급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직장인의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하면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죠. 1년을 못 채우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노가다는 좀 다릅니다. 일단 노가다는 퇴직공제 제도라고 해서 일용, 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를 하면은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를 합니다. 그에 맞는 공제 부금을 납부를 하면은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쌓인 퇴직금에 이자까지 붙는 제도죠. 단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가능한 경우인데요. 대략 기간은 한 1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직장인들과 같다고 보면 되죠. 하지만 그럼 직장인들과 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인은 지금 재직 중인 직장에서 1년 이상이지만 이제 노가다꾼, 즉 이제 건설 근로자 분들은 일 특성상 업체를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일을 해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1년에 적게는 2번에서 3번, 많게는 수십 번을 업체를 움직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해를 하실 텐데 현장을 보고 일을 가지 업체를 보고 일을 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 현장에 일이 생겨서 일을 가는 거지 여기 현장에 무슨 업체가 있더라 그 업체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이 있는 현장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업체를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252일을 못 채우지 않냐 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한 업체에서는 절대 채우지 못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완전 대형 현장이 아닌 이상 1년 이상 일하는 곳은 드물죠. 하지만 아무리 업체를 이동을 해도 퇴직 공제 일수는 누적 제도입니다. 업체를 변경하셔도 그 전에 가입이 돼 있던 업체는 그 누적 일수가 그대로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단 퇴직 공제 가입이 된 건설 현장에 한해서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규모나 뭐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안 돼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는 모든 곳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퇴직 근로일수 확인하는 방법이랑 뭐 여러가지 퇴직 공제에 관해서 정보들이랑 이제 퇴직 근로자 혹은 건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인터넷을 켰는데요. 여기다 뭘 검색을 하냐? 딱 이것만 검색하세요. 건설 근로자 공제회. 이게 이제 저희 건설 근로자들 이런 서비스나 뭐 퇴직 서비스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건설 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만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알 정도로 여기서 일단은 퇴직공제에 대해서 보셔야겠죠. 일단 퇴직공제 서비스를 누르고 퇴직공제 제도 안내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치나 이런 게 있고 과학 가입공사 범위가 있죠.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예외 사항도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건 이제 퇴직공제금 신청은 신청하시면 되고 확인하는 방법. 이게 신청할 때는 기준이 뭐냐면 그 나이 제한이 있고요. 보통은 이 건설 근로자에서 일을 안 한다 할 때 퇴직공제를 신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적립일수 확인, 여기 적립일수 확인을 들어가시고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인증사항이 나올 거예요. 뭐 휴대폰이든 공인인증서든 뭐 IP이든 그 해당 사항에 인증하시고 들어가시면 각종 내가 가입한 현장에서 적립된 일수와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금액에서 이자까지 플러스된 금액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게 모든 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있다 적용되는 현장도 있고요. 1년 있다 적용되는 현장도 있고 한 달 만에 적용되는 현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기다리셔 보고 만약에 적용이 안 됐다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 복지 서비스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일단 단체 보험, 이거는 보시면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 문자가 왔었는데 이거 지금은 모르겠네요. 작년에는 이게 무료로 1년 동안 보험을 들어준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하지만 안 했죠. 근데 지금은 이거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신청 기간이랑 방법, 보험 기간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했던 게 결혼 출산지원금, 이게 뭐냐면 결혼을 했을 때 축하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연도마다 달라요. 16년도, 17년도 매년 올라갈 때마다 바뀌었는데 저희가 얼마 받았더라? 한 3, 4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결혼 지원금이. 그리고 이번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곧 신청을 할 건데 출산 지원금을 신청해요. 이것도 몇십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보시면 총 적립일수가 252일. 여기는 모든 것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에요. 혹은 직전 연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거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것도 뭐 신청 기간 이런 거 있으니까 미리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신청 기간이 아니면은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하시면 되고, 막 이거 선착순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 밖에도 뭐 사진, 영상, 공모전, 여기서 공모전도 굉장히 많이 해요. 공모전, 뭐 정보 포상, 뭐 이런 건 해당 사항 있는 분들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신청하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2박 3일 무료 여행 기회 제공을 한다. 동반가족 1인 포함. 동반가족은 배우자 혹은 자녀만 가능하다는 거죠. 2명을 2박 3일 무료 여행 계획을 제공한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252일 이상이거나 직전 연도 100일 이상인 사람한테 신청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네요. 잠정 연기. 8월 이후, 이거는 저도 이때 한번 신청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고, 이거는 이제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좀 잠잠해지고 건강한 나라가 됐을 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해보세요. 꼭. 이거는 괜찮죠. 그리고 이게 해외 나라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외여행이니까 이게 무료로 2박 3일을 주는데 완전 개꿀이지. 그리고 진짜 좋았던 게 저는 이걸 못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건설 일을 하지만 제가 몰랐어요. 이거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등본상에 나와서 신청을 못 했는데 제 동생은 아버지가 계속 일하시니까 이걸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줘요. 이게 뭐 장학금도 있고 건설 근로 장려금? 이게 장학금이 아니라 장려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건 그럼 이제 다 좀 다른데, 건설자 이제 이거는 뭐냐, 대학교, 네, 이걸 못 받았어. 이걸 못 받았어. 이걸 진짜 1인당 100만 원이면 개꿀인데 이걸 못 받았어요. 제가 진짜 돈 날렸어. 이걸 좀, 이 사이트를 좀 빨리 알았으면은 내가 장학금도 받고 막 이것저것 많더라고. 인터넷 수강해주는 것도 있고 학자금 이자 내주는 것도 있고 막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자주 들어오셔서 해당 사항 있는 거 꼭 신청을 하세요. 저는 여기서 해본 게 이 결혼 출산 지원금, 그리고 이건 아니고 건설 근로자 자녀 장려금, 그거는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조건만 부합을 하면은 굉장히 큰 금액을 주니까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 힐링 캠프, 이거는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니까 이번 사태가 잠잠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지면 그때 한번 신청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여기 말고도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게 있으니까 자주자주 들어오셔서 뭐 이벤트라든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건설 현장에 있는 연령대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도가 지날 때마다 문자 서비스는 가요. 적립일수도 알려주고. 하지만 그거조차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뭐 지인이든 가족이든 그 일을 하실 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퇴직을 하시거나 일을 관두셨을 때 조금이나마 이제 제3의 월급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렇게 퇴직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보다 이제 퇴직금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퇴직금이 없다고도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은 이 건설 현장이라는 게 뭐 연말정산도 안 되고 뭐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뭐 1년 이상 한다고 퇴직금을 받는 그런 제도도 아니고 1년 이상 할 수도 없어요,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받아 먹어야 돼요. 이 밖에도 이 퇴직공제 쌓여 있는 거를 일부분을 제가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50% 정도. 그거는 이 안에서 있으니까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상 이제 단열하는 아빠, 아니죠, 단열하는 부자 지호 아빠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 퇴직공제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